여기에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또 돌기 시작합니다. 연판장. 지난 전당대회 때 결국 나경원 후보의 출마를 무릎 꿇렸던 그 연판장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박존징 등 일부 친윤계 당협위원장, 당윤리위 제소 및 사퇴 촉구 연판장을 추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당 선관위 제동으로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여론 나쁘다고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기 바란다라는 또 굉장히 강경한 발끈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연판장은 지난 전당대회 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돌았고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은 그때 결국은 당대표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의 글, 일부 정치인들이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건다. 윤리를 통해 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도 한다.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해라. 그때도 하지 않았냐? 지금도 해라. 왜 안 하냐? 어디 더 해봐라. 돌려봐라 연판장. 국민의힘에 계신 두 분은 이 연판장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연판장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재선 못 받고. 이게 사실은 이제 오시는 토요일 날 아침부터 발생한 일인데요. 받으셨어요? 저는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네. 이런 행위가 벌어지게 되면 당이 분열 양상으로 가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측에다가 제가 전화를 좀 드려서 네.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허.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충고를 그게 하셨군요. 저희가 이제 원외 당협 위원장들의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뜨겁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여러 위원장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자제하는 목소리들이 비중하게 컸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가고 그러면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그런 과정으로 갔습니다. 일단 그 연판장이라고 하는 게 지난 김기현 당대표 체제 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후보를 당시에 눌러 앉히려고 하는 52명의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 우리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또 용산이 직접 친윤들이 작동해서 한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되는 예. 그래서 당이 어떻게 총선에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또다시 어떻게 보면 후보 한 명을 연판장을 통해서 그 뒤에 시나리오까지 지금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후보를 사퇴시킨다. 저 연판장이 이제 후보를 사퇴하라 이런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그렇군요. 저희들은 바라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저희가 좀 발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시키고 캠프 대 캠프가 했던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좀 자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것이 또 당 선관위에 빠르게 전달돼서 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를 냈던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 연판장을 주도하려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러지 말라라고 충고를 했다. 그분이 누구인지 밝히는 건 곤란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연판장을 돌리려는 세력이 있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전에 입장을 냈군요. 한동훈 후보는 연판장 호소인이다. 라는 입장을 나경원 후보가 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내가 받은 연판장과 한동훈이 받으려고 했던 연판장은 비교하면 안 된다. 불쾌하다. 한동훈 후보는 연판장 호소인이다. 살다 연판장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작년에 나에 대해서 연판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에 있다.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불쾌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나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려놓고 이제 와서 연판장 피해자처럼 하고 있다. 한동훈은 연판장 호소인이다. 나경원 후보의 입장이 지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내 연판장과 저 연판장은 다르다. 연판장 호소인이다.
연판장 호소인. 김용주 의원님, 네. 연판장 호소인. 연판장 호소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연판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근원을 좀 생각해 보면요. 네네. 연판장은 일본 막부 시대에 지방 영주들의 어떤 그 무리한 세금 징수 그리고 지나친 처벌에 반대하는 힘없는 농부들의 연명부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고 연판장의 역사적 유래.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런 역사적 유래에 맞는 얘기지. 나는 힘없는 자로서 연판장을 고수할 자격이 있고. 그때 나경원은 힘이 없었다. 근데 한동훈은 힘이 있는 자가 무슨 연판장 타령이냐. 그렇군요. 다르군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당 문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정 캠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연판장은 못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치하는 가장 공간이 정당에서 정당하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고 남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연판장 문화. 그게 정상적인 문화입니까? 그 연판장은 왜 당원에 위배 안 됩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지지한다는 거는 당원 위배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당원도 좀 오히려 과감하게 나는 누구를 말하자면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꼼수로 보좌관만 보내놓고 나는 보좌관을 보내느니 안 보내느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판장 타령할 때도 아니고 눈치 봐가면서 누구는 안 됩니다라는 그것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정당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나경원도 연판장 타령할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그런 정정당당한 대결의 문화라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이 연판장이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은 작년에는 52명의 초선 의원들이 모두 연판장에 서명하고 실제 나경원 후보를 눌러 앉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났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작년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저것은 당원 당규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사퇴하라고 공격하는 부분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선거에 당협위원장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가 그 제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우리 당의 저는 뭐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연판장이. 근데 올해는 또 다른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저는 뭐 건강하게 이 부분이 내부에서 좀 자정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걸 막은 사람은 중에 한 명이 이제 오신환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박성민 전 최고. 사실은 이 호소인, 연판장 호소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피해 호소인은 사실은 민주당 일부 여성 의원들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그때까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호소인을 지금 갖다 따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는 연판장 호소인이다라고 말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한심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일단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문자가 뭐 전당대회 판을 흔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문자 가지고 일시 팬네 만에 소위 말하는 일심 논란이 지금 화두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사퇴 촉구하려는 기자회견까지 계획했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나쁜 버릇이 아직도 안 빠졌구나 이 네. 생각이 들어요.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뭐 끌어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특정 세력이 작용해서 특정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해서 후보로가 작용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사람을 끌어내려지는 순간부터 그 뒤에 뭐 김기현 대표도 사퇴할 때도 뭐 그렇게 매끄러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뭐 국민들 앞에 얼굴 비치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 뒤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있었던 그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공격, 뭐 국정 운영의 적이다라는 멘트부터 시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명대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연판장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사태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뭔가 불만이 있고
뭐 어떤 나는 저 사람 뽑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뭐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짬짬이로 모여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우리 이거 좀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나 치졸하고 좀 구태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진짜 피해자였고 당신은 가짜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흉터가 있다. 나는 진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은 거는 상처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도 뭐 지금 어쨌든 출마를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 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나는 진짜 피해자였고 당신은 가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어떤 차별화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겠다는 건지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해라 라는 한동훈 후보의 의견.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지금 당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 연판장과 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쪽은 우격다짐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분의 모습이 일종의 덤앤더머로 보입니다. 자기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루비콘강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분 다 자기 아전인수축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자. 어? 그리고 자꾸 과한 공격은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